이분은 특히 좀 많이 위로해야 돼. 저는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퇴직을 했습니다. 하위직이라 번번한 전공도 없고 아내가 식당을 하므로 주변에서 작은 일들을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부지런히 모아서 땅도 샀고 남매도 출가시키고 남들이 본다면 참 행복한 가정인데 집에서는 매일 서로 원망하며 편한 날이 없습니다. 또 최근 딸이 이혼했습니다. 손녀 하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사돈이 딸을 대표이사에 내세워서 부도가 나고 세금을 포함하여 수억 대의 공과금과 대출금을 자식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 사업자의 공과금은 법인과 달리 파산 선고와 관계없이 면책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통장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딸의 사위가 캐나다 시민권자라 이혼도 못하고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서 매일 지옥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위의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다행히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 함께 살면 좋겠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함께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의 재정은 사위에게 준 대출금을 포함하여 빚만 남았습니다. 겨우 연금으로 생활은 하고 있어 다른 분보다도 나은 편이지만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장님이 자살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욕심과 허영심이 빚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생을 마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행히 몸은 아직 건강하여 청소,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자리가 없습니다. 허진 대사님 표현처럼 새마을운동 1세대인데 노후가 편안해야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물론 제 개인 판단과 능력 때문이지만 이제는 세상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혹시나 생을 마감하더라도 죄송하고 뻔뻔한 이야기지만 소장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가식 없고 꾸밈 없는 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세상살이 힘들면 죽던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장수씨입니다. 자, 방금 이 사연 잘 들으셨죠? 참 경제 붕괴로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각 가정마다 놓을 수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도 참 어려운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 단칸방에 온 식구가 사는 집들이 늘이 깔렸고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수십 명이 줄을 서는 것이 도심 판자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물 들어가서 저 산 밑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몇 킬로를 여기고 지고 해서 집안에 이 먹을 물, 세수할 물로 썼다라는 그런 참 일도 있었고요. 1년에 설 명절, 추석 명절 2번 모욕하러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도요,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전태일 분신한 날짜였지만은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쉬거나 이러면서 계속 일을 한 공장의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서 가정도 이루고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보는 세대가 되었는데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이 다가오면,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가정이 분열되고 먼저 붕괴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살할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청년 자살률도 높고 중장년 자살률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버티자라고 가게 되면 저는 자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 서로가 경제적으로 붕괴되면 원수가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정오하는 상태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고립되어 버리면서 그리고 배신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로 가기가 십상이죠. 많은 자살하는 과정에 가정 붕괴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정 붕괴가 그 배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4인 가족, 3인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일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손쉽게 자살을 선택한다. 옛날에 단칸방에서 살아서 버티고 가던 그 정신이라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때는 노가다 일자리도 드문 시절에도 다들 저임금 받으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살에 임박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분은요, 무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빚가 번쩍하지는 않더라도 말년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노후를 즐길 수는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을 했고 연금도 있고 부인이 식당을 하고 땅도 좀 사놨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잘못했는데 아마 딸의 시갓집이 사기성이 아주 짙은 집이라서 아마 크게 사고를 내려고 결혼한 부인을 끌어들였고 또 남편은 캐나다 국적자인데 일부러 도망가서 숨어버렸다고 봅니다. 돈 문제에서는 책임을 지기 싫고 딸한테 다 덮어 씌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딸은 딸이고 자기는 자기다 했을 건데 딸이 대표를 맡고 하니까 아마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딸한테 빌려줬다가 그 돈이 이제 다 떼이게 되고 은행에 대출금이 빚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 부분의 소재를 가지고 부인과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그리고 노모를 못 세야 되느냐는 문제 가지고도 또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인이 뭐 죽든가 자살하든가 이혼하든가 하자라는 말까지 오고 가는 험악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약간의 욕심이 있어서 딸한테 투자를 하면 저게 잘 되어서 내가 노년에 돈을 좀 많이 만져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투자했다가 아마 자세한 사연은 안 적었지만 전후관계 맥락으로 짐작해 봤을 때 이분이 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부인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책임 문제로 나와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연을 보면 본인은 자살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황 소장한테 위로를 받고 싶다는데 솔직히 이 사연을 쓴 분보다 더 못한 분들이 많고 이분은 그래도 연금이 조금이라도 놓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딸한테 빌려준 돈이 은행 빚으로 남았지만은 본인이 뭐 청소 일이나 주유소 일도 했다 이러는데요. 그 사실 노후에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 자존감이 상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은행 지점장 했던 사람도 요즘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족하고 노후에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노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구든지 살면서 최악의 순간은 옵니다. 저도요. 과거에 벤처 사업과 또 무슨 공기업 사장 이런 걸 하다가 정치적으로 한 정권의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연락하는 사람 없이 다 떨어져 나가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전부 연락하고 찾아오고 밥 먹자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기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망했다 소문나면 정말 개미 새끼 하나 전화 안 옵니다. 저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혹시 돈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이분 이상으로 정말 고통을 받은 적이 있고요. 아침마다 면도를 할 때 저기 나도 샤워실 커튼에다가 목을 메고 커튼봉에 자살을 해버릴까? 또 광화문 사거리에서 분신 자살을 할까? 이런 충동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제 성격 탓이라고 봐요. 자살을 안 하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끈떡진 부분 또 고통을 이 몸으로 내재하는 부분에서 그게 남보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솔직히 한때 버스 값이나 이런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택시나 뭐 이런 것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도 잘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버스를 타는 것도 누가 아는 사람이 볼까봐 창피하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창피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모자라서 중간에서 스톱하고 내려서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세상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하러 다닌다면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나를 좀 어떻게 일자리를 달라. 내가 뭘 좀 해보고 싶다. 솔직히 누구든지 부담스러워서 저 같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권력에 부딪히고 맞섰던 사람을 누가 그 권력이 전성기에 쓰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 어려운 시기를 저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거는요, 사람의 일단 마음, 자존감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저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많은 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제일 두려웠죠. 이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죽기로 생각하고, 그래, 세상 이거 이판사판 아무것도 아니다. 딸의 문제는 지 업보다. 그러니까 지가 혼자 데리고 알아서 살 일이다. 와이프하고 문제는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끝을 내고 싶다면 그때는 정리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요, 사모님 되는 분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하십시오. 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좋든 싫든 뭐 누가 그렇게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몇십 년을 살았다면 그건 사람에 대한 신의의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 뭐 사랑 이러지요. 나이가 들면 사람에 대한 신의의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 몇 푼을 가지고 몇십 년 살아온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원수가 된다면, 그걸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하든지 자살하자고 하면 그 상대가 사람이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성격에 내가 고치면 되는 문제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으로 정말 이혼하고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말이냐,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요, 한번 서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몇 푼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지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남은 인생에서 그 정도까지 갔는데 같이 또 살면 뭐 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분히 두 분이요, 한나절이라도 대화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결론이 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요. 그리고 딸과 부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본인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뭐 이혼을 하고, 나이 들어서 자식도 돈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멀어지고 내 혼자서 그냥 살다가 독거 노인으로 죽어가나, 이 비참한 게 어디 있냐 하지만은요, 사람은 세상에 각자가 각자의 책임을 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부인도요, 부인의 책임을 져야 될 몫이 있는 거고, 딸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이 상투적인 한마디로 이 클리셰는 가족이 화합해서 끝까지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돌파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요, 가장 상투적인 클리셰일 겁니다. 근데 친절한 장수 씨는 사실은 이런 데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진정으로 돈 문제인가? 돈이 아니고 이미 지긋지긋해졌다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상은 누구든지 다 혼자 와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요, 연금이 있겠다, 그래도 조그만한 시골에 집 하나 가지고 사는 부분에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개인 부분은 또 이분이 은행에 대출 받은 거니까 따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일단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주변 정리 전에 따님하고도,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도 실제 자살이니 이혼이니 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미 싫어졌는데 이 일이 도화선이 된 것이냐. 자, 몇십 년을 살고 돈 몇 푼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죽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그 원인을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미 너는 지긋지긋해졌다고 말하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혼하십시오. 이혼할 수도 있지요. 이혼을 하면 자살해야 됩니까? 난 그건 굉장히 비겁한 선택이다.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말단 공무원이나 하고 안주하고 그냥 살았었던 겁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고통이나 이런 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옵니다. 자, 1차 대전 때 살았던 사람들요. 내 잘못과 관계없이 거의 각 나라마다 젊은이 절반쯤이 주로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전쟁 때도요.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요. 군대 갈 만한 나이대의 젊은이들 상당수가 죽고 장애인이 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는 거고 착한 사람도 불행이 올 수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불행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요. 이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캐파가 아주 소시민적이고 이렇게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생의 정리가 필요하다면요. 정리하고 주변에 잘못된 무게들을 덜어내십시오. 그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했다고 하고 정말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되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요. 돌파해내면 되는 겁니다. 잘 때 있고 먹을 때 있으면 되지요. 집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요, 같이. 그리고 살아가면 되지요. 또 살다 보면요, 거기서 수가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최악을 채웠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길들이 있을까라고 길을 갖다가 희망이 보이는 데까지 그림을 그려서 빠져나가려면 그건 못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빠져나가겠다고 각오하고 닥치는 대로 싸우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단계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인생에서 이분 이상으로 절망적인 순간을 제 삶이 파노라마고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한번 부딪히자고 하는 거예요. 제 지금 인생도 한번 보세요. 매일 아침에 8시에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한밤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일을 피곤하다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행복한 거다. 여기에 또 당까지 만든다. 보통 사람들은 방송만 해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만들려고 하냐. 그게 장난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이 일이 제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맨몸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당을 만들면 거기서 뭔가 또 길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약간은 염세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세상을 너무 낙관으로 바라보면 절망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은 없지만 나쁜 일만 안 생겨도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요. 제일 싫었던 게 뭔 줄 압니까? TV에서 막 뉴스나 이런 데에서 앵커가, 아나운서가 그야말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하루의 뉴스들을 전할 때 그게 엄청나게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저 사람은 행복하게 매일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내 입장이 아주 어려울 때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따님과 그 부인 되시는 분과 제 방송을 같이 듣고요. 판단을 하십시오. 정말 보기 싫어서 인간 자체가 싫어졌다고 하면 그럼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일을 하시면서 버티십시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또 살아가는 희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몰아간다면 이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서로 오해했다. 잘하자고 했는데 그건 좀 당신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 하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요. 자, 집 있고 먹을 거 있는데 설마 굶어 죽겠냐고
세 사람이 뭉쳐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은 없지만은 길은 열어가다 보면 싸우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사람한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담담하게 바라보신다. 지금 지나치게 이 자기 비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연세도 계신데요.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세상은 반드시 버티고 견디면요. 또 자그마한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의 처방, 다이 하드. 얼마 전에 영화 제목 한 20, 30년 전에 있었죠. 끝까지 버티자. 자, 그 이야기입니다.